하면 보통 해외에서 이노베이터 세션이 열립니다. 거기에 자비로 가야 돼요. 비행기표 사서 자비로 가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하면 구글 이노베이터가 됩니다. 근데 국내에는 현재까지는 이노베이터가 딱 한 분 계셨거든요. 단국대학교 의외로 치과대학교 교수님, 우리 박정철 교수님이 이노베이터신데 아마 이번에 지금 추석 때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터 세션이 열리거든요. 국내에서 지금 몇 분이 그 이노베이터 세션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노베이터가 새롭게 탄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구글 에듀케이터 서티피케이션 찾으시면 레벨 1 같은 거는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시험을 3시간을 보셔야 돼요. 영어로 돼 있는. 그래서 그게 좀 난관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서티파이드 트레이너나 뭐 에듀케이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포천 이동중학교의 서광석 선생님이 세션을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항상 여기 와서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저 앞에서는 이렇게 마이크가 들리는데 이것도 구글의 기술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제 소개를 다음 카웃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카웃 kahoot.it 하고서 참여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해보신 분 한번 많이들 사용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고요. 혹시나 안 해보셨다면 오늘 아이들이 왜 이거에 이렇게 깊이 심취되는지, 게이미피케이션,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에듀테크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몰입을 확 끌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이미 냈는데요. 첫 번째는 형성평가로 이 전 시간 정성윤 선생님께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문제를 하나 냈고요. 나머지는 제 소개예요. 실시간으로 속도도 중요하고요. 누가 먼저 빨리 클릭하느냐, 그리고 정답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랭킹이 나오니까요. 한번 게임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kahoot.it 위에 보이시죠? 네, kahoot.it. 소리 줄이는 게 이거는 제가 현재 컴퓨터에 우리 8분 들어가셨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소리가 지금 조절을 지금 못해가지고요. 우리 학교 체육대회 현장이에요. 제가 직접 디제잉 댄스 타임을 만들어서 소리가 또 나오네요. 이 소리를 지금 줄일 수가 없어서 지금 들어와 보시면은 6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아직 못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속도 중요하고요. 바로바로 랭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정성윤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준비. 네, 크롬북으로 시험을 보면 컨닝이 안 된다. 네,
시민 중학교였죠. 네, 속도 중요하고요. 과연 누가 1등을 했는지 바로 볼게요. 이은영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뒤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직 4문제, 5문제가 남아 있어요. 발도로프 선생님 동점인데 조금 늦었나 봐요. 예, 다음 문제. 저희 직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번 체육교사, 2번 체육교사, 3번 체육교사, 4번 체육교사. 찍으세요. 찍으세요. 3, 2, 1. 찍으세요. 네, 너무 급해버렸어요. 예, 글자를 잘 이게 시력이 좋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 정답은 이거 뭐죠 이게? 이거 누구신가요? 스마트. 예, 역전하셨어요. 이은영 선생님 3위로 지금 내려가셨고요. 예,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다음 문제. 제가 가장 잘해 보이는 운동 한번 찍어봐 주세요. 예, 전 체육교사고요. 예, 제가 가장 잘하는 거. 네, 정답은 원래는 댄서가 되려고 했었었는데요. 예, 집이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댄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제주도의 땅에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예, 휴가들을 나와서 막 막노동하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로 댄스를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자로 전향해서 현지의 교사로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참고적으로 체육사님 전공이 뭐야 그렇게 묻잖아요. 전공 없고요. 예, 전반적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 다 잘하겠네 하는데 저는 사실 댄스 말고는 할 줄 아는 운동이 없어요. 예, 이렇게 혼자 몸뚱아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달리고 뛰고 수영하고 스키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원래 춤추는 사람들이 다른 거에서 공 쥐어주거나 그럼 갑자기 이렇게 바보처럼 되는. 다음 이은영 선생님 다시. 이야, 살아나셨어요. 이은영 선생님. 아까 이렇게 이악 물고 덤비셨어요. 제 교직 경력은요? 한번 맞춰보시죠. 찍으셔야 돼요. 센스. 네, 속도 중요합니다. 네, 제 인정 욕구가 반영된 문제였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이걸 맞춰주신 분이 7명밖에 안 된다라는 슬픈 현실이, 예, 우리 아이들이 교원평가에다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요즘 세대인 척 좀 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스냅백도 쓰고 뭐 세이호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도 이제 그게 안 먹히나 봐요. 예, 7명밖에 많은 분들이 맞추셨. 이은영 선생님, 이야, 이쯤 되면 한번 일어나 주시죠. 한번 일어나 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혹시 저 아시는 분 아니시죠? 틀렸어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자,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예요.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골라주세요. 네, 게임 가몰이 예방 운동체육 프로그램 개발자, 경기도 컬링연맹 이사, GEG 폴춘시티 리더, 구글 에듀케이터 이노베이션 공인 자격자.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네, 현재 게임 가몰이 운동치유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고 강사를 하고 있고요.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있으며 컬링 영미팀의 5번째 선수, 초이를 지도했던 컬링 그 감독이었었고요. 현재는 경기도가 이번 연도에 다시 탈환했어요. 원래는 경기도 초이도 그렇고 경기도 친구였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현재 경기도가 이번에 국가대표를 다시 탈환했어요. 거기 2명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여학생들을 같이 키우고 같이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GEG 폴춘시티라 그래서 한국에는 GEG 사우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만들었어요. 박정철 교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현장의 교사들만을 위한 좀 더 접근이 가능하고 학교 현장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한 교사 전학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구글에서 인정받은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폴춘시티라고, 포천이에요 학교가. 포천 이동중학교인데 행운의 도시라고 해서 폴춘시티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네 번째, 아직 이노베이션은 아니고 트레이너, 이제 도전 중에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을 향하여. 네, 이렇게 해서 맞춰 주셨는데 과연 누구? 이야, 이은영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캉 선생님, HK 선생님도 선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따가 크롬북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영 선생님이. 자,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죠? 왜 그랬을까요? 이기고 싶어서. 네. 현재 대한민국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게임 과몰입이잖아요. 결국에 이것이 질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될 것이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그것에 빠지는 이유와 그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서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도 이만큼 뭐 이거 조금 했다고 보너스야 너 잘했어 박수 야 너 이거 했다고 막 즉각적인 피드백 얼마나 얘한테 반응해주고 개별화로 해주고 언제든지 얘한테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고 그거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발표를 하는 중에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녹여냈는지 어떻게 노출을 계속해서 시켰는지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의 발표의 대부분은요 학교에서 제가 오래 하지 않았어요. 트레이너 자격 그것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실 그거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하나의 동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주소가 있죠. 위 주소로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이거는 구글 슬라이드예요. 인터넷 주소창에 위 주소를 치면은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싶거나 그런데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어 막 그럴 때 여기에다가 치면은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질문을. 주소창에 슬라이드 앱 구글 9.9 그다음에 VGKMV 이거를 치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와 원인들의 주 이거예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의 그 IQ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담임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때 첫 번째 담임선생님께서 1번 120, 2번 그때 당시에 애들 막 이렇게 깜짝깜짝 애들 막 웃고 막 떠들고 야 너 그러더니 이제 저도 같이 웃었죠. 근데 마지막에 제 앞에서 딱 있다가 저를 딱 하기 전에 뭐야 이거 포유류야? 뭐야 너 이거 왜 이래? 두 자리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금 항상 웃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싹 사그라들어오면서 얼굴색이 변하고 근데 와이프가 숫자는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어디 가서 자기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숫자 얘기 안 하죠. 그때 전 깨달았어요. 그래도 내가 중간쯤은 하는데 되게 슬프고 우울하고 원래 의사가 꿈이었었거든요. 바로 그날로 포기했어요. 정말로 의사가 꿈이었었는데 바로 포기하고 내 IQ는 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딱 제 삶 이렇게 지내온 과정을 보면은 중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너가 이만큼 따라간 거 보면 네가 의지가 대단한 거야.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그 평균을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서부터 제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실력에서 지는 건 인정하는데 운동이든 뭐 공부든 노력에서 지는 건 인정 못한다. 남들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박적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노력으로 2배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서광석 네가 살아온 삶이 제대로 된 삶 맞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테드에 나왔던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그릿이라는 용어 못 들어보신 분? 아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4년 전에 이 책이 처음 나오고 테드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빨려 들어가서 이거 나를 위한 이야기잖아. 이거 마치 내 이야기 맞네. 우리가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열정을 보일 수 있는가? 지속되는 열정. 한순간의 열정은 열정이 아니라 설레임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책에서 그 안에서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으로 인해서 또는 체육을 통해서 마음 근력이 길러지듯이 이 그릿이란 역량도 길러질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당연히 수업에서 이거를 풀어낼 수밖에 없겠죠. 저의 첫 번째 목적이자 마지막 사명감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의 그릿을 늘려보려고 수업을 통해서 그릿을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 셔틀런을 하거든요. 이거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 운동을 시키고 셔틀런 시키는 거랑 셔틀런 왕복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애들이 제일 극혐하는 그거를 시키는 거랑 안 보여주고 시키는 거랑 판이하게 달라요. 너는 원래 정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 성장형 마인드, G 성장형 마인드를 뜻한다 그러고요. R 회복적 탄력성을 뜻한다 그러고요. I 내적 동기 유지, T는 끈기를 이렇게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요 이따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자료들도 넣어놨으니까 클래스룸에 올려놓을게요. 정성윤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서 재능이냐 노력이냐 그 재능 뭐 끈기를 유지한 것도 재능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은 달릴 필요가 없겠죠. 정해졌죠.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박지성 어떤 뭔가 대가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역시 타고났어. 야 역시 타고났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난대요. 치밀어 오른대요. 내가 이 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발목이 돌아가고 발톱이 빠지고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타고났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를 정의하는가? 난 그게 너무도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렇게 제 수업을 바라봐 봤더니 성장형 마인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너는 5등급이야. 너는 선생님 저 달리기 뭐 12초에 그래 넌 4등급. 너 9초. 그래 너는 1등급. 매일같이 학생들한테 너는 정해졌어. 고정되어 있어 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리 지속되는 열정 뭐 학생들이 그러죠. 선생님 저 이제 달리기 연습하면은 10초인데 지금 12초인데 지금 10초로 땡길 수 있을까요?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마음으로 얘기해요. 마음으로. 솔직히 2초를 땡긴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그걸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저는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학생들한테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노력한 과정을 보지는 않았고 했던 내 자신이 되게 반대로 세뇌를 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을 바꾸려고 했는데 수업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평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거는 수업이 바뀔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릿 평가라고 혼자서 그냥 이름 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속되는 열정, 그릿, 성실함, 꾸준함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정 중심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를 중시하고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평가와 그 다음에 간접 체험, 체육이니까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간접 체험을 주로 해서 평가 계획서를 썼고요. 실기 평가가 앞에 3개라면 뒤에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 뭐 논술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건강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매 시간 제대로 일찍 왔는지, 제대로 준비물 챙겨 왔는지, 또는 뭐 이런 것들, 건강 자기관리 능력. 선생님들 우리 부정적 평가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 뭐 준비물 안 챙겨온 사람, 너 체크리스트 체크 이거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학생들이 이거 챙겨오고 제 시간에 와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알아줘야 될 부분 아니었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로 했어요. 매 시간 입고 왔어. 매 시간 챙겨왔어. 매 시간 준비 운동 잘했어. 꾸준히 잘해서 한 그런 애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수업이 망했어요. 싹 망했어요. 자 1번 제대로 왔니? 네. 2번 너 지각 안 했고 3번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가 있어요. 망했어요. 제대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폭망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컬링 이것도 1차 테스트하고 2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향상된 기록을 향상됐으면 추가로다가 10점을 주고 향상하지 못하고 똑같으면은 뭐 8점을 주고 그 다음에 6점 주고 했는데 예 이것도 망했어요. 한 명에서 이거 빼기 하고 더하기 하고 예 망했어요. 제대로 망한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팝스 건강체력 평가 학기 초에 딱 그거 하는 걸로서 넌 5등급, 넌 3등급 이거 평가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평상시에 평생체육으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그것 아닌가? 선생님 너는 5등급 맞아도 상관없어. 4등급 맞아도 상관없어. 선생님 그걸 평가하지 않을 거야. 단 4분 운동이라고 있어. 이거는 집에 가서 4분 타바타라고 하잖아요. 순환적 간헐적 순환 운동 해가지고 그거를 찍어오라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4분짜리 한 학기 20개만 찍어오면 돼. 선생님 아니 근데 한 학기니까 뭐 100일 중에 20개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또는 뭐 하나씩만 해도 돼요. 4분이에요. 그 학생들은 아 선생님 힘들어요 극혐이에요 막 그래. 야 24시간 중에 4분인데 너 거꾸로 영상 그거 보고 오는데 10분 걸리잖아 다른 교과들. 근데 너 이거 4분 투자하는 게 힘들어? 너 시험 못 봐도 된다니까? 너 그냥 이거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돼. 의미 좋죠. 과정 중심 이거야말로 과정 중심 아닌가. 하지만 한 명이 20개 곱하기 30명 한 반에 곱하기 7반이면 4,200개 200개의 영상을 받으려고 치고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네, 제대로 망한 케이스였어요. 과연 우리 교사에게 고민은 무엇인가?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 또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가? 이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쏟아지는 공문 처리, 상담하고 학교에 아이들만 없으면 진짜 좋은 직장이라는 것 그런 걸 느끼게 하고 뭐 농구공도 조사해야 되죠? 네, 국회의원이 빨리 농구공 조사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탁구공 조사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고 있었잖아요. 내년에 배드민턴 셔틀콕 조사하라 그러겠지? 그래서 미리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한테 이제 반대 민원 올려갖고 이렇게 그거 되긴 했지만 어쨌든 쓸데없는 잡무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주의 집중 갈수록 아이들 어려워질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되고 선생님 오늘 뭐해요? 선생님 이거 챙겨와야 돼요. 그 중학생 나이가 되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귀가 안 들려요. 이렇게 귀를 열고 귓밥을 파내고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자진 전달시켜. 과정중심 평가는 결국 뭐다? 네, 노가다구나. 이거는 노가다. 갈 수 없는 길이 맞구나. 과정중심 평가 전국 어떤 강사 양성 그거 뭐 지역별로 한 명씩 오라 그래서 갔어요. 교수님께서 이거 만드신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거 솔직히 이거 이대로 과정중심 평가 하라고 교사들한테 내밀면은 고백한다. 이거는 선생님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더라고. 이거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교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들 시간은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더 교사에게는 그 시간에 소외된 친구 한 명 더 챙길 수 있고 그 시간에 농구공 조사하는 시간에 우리 상담 한 명 더 할 수 있고 수업 더 만들어줄 수 있고 수업 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 망하고 난 뒤에 구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곧 과정중심 평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엮어서 봤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 설명해 주셨죠. 현재 사용자 1억 명을 넘겼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몇 개월 전의 내용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200여 개의 학교가 뭐 초중고 대학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혜택들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구글에서 할 때 신청할 때 많이 어렵잖아요. 신청할 때 어렵고 뭐 하면은 뭐 우리 학교에 G-Suite for Education 이거 신청할게요라고 저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구글에 연락하고 거기서 이제 문자 오고 네가 진짜 학교 맞아? 니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라 그래봐.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해서 메일 보내야 되고 다시 거기서 메일 와갖고 니네 학교가 진짜 학교 맞아? 홈페이지 한번 보내봐 해가지고 홈페이지 뭐 도메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다시 또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어렵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대신 권한을 갖고 여보세요? 예, 경기도교육청이죠? 우리 학교 600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600명의 그 도메인을 만들어서 줘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다른 지역도 점점점 이렇게 해주고 있거나 대신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선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한 교실, 학교별로 한 교실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크롬북 35대를 저희가 그 첫 번째 수혜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크롬북을 알게 됐고 구글 클래스룸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G2 for Education 처음에 이거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나 솔직히 이거 마음속으로는 구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 윈도우에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떨어뜨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쫄았다가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반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0여 개, 작년에 150개였는데 올해 또 추진해, 이게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국에 크롬북을 각 200여 개 학교에, 그리고 서울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신 이진우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는 무료로 학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집이 있어요. 이 사례집은 여기 아래 QR코드로 하면은 100여 개의 학교에서 작년 우리 같이 했었던 이 사례들, 크롬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이거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학교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사례집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 역시도 이따 그 클래스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룸.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해결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 있잖아요. 타바타 20개씩 올리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야 우리 카페에다 올려. 처음에는 안 돼. 그리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려. 우리만의 페이지 만들자. 그럼 서로 보면서 막 아이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마치 막 서로 응원할 수 있겠지?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 선생님 저는 점수를 안 받을래요. 학생들은 자신의 몸뚱아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하고요. 얘들아 사진 찍자. 선생님 사진 찍어요. 그러면 애들 다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자신의 몸뚱아리가 보여지는 것, 자신의 그 얼굴이 보여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만 봐요를 먼저 물어봐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은. 그래서 클래스룸을 하면은 각 개인에게 배달이 되고 선생님만 1대1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조작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집에서 찍었던 거를요 유튜브로 해서 올리고 유튜브로 미등록으로 아이들 또 물어보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저 전 세계에 노출돼갖고 유튜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 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해서 링크를 따서 뭐 있잖아요 미등록 있고 비공개 있고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개별로 올립니다. 여기는 집에서 여학생이하고 남학생이하고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학생들이 단체로 이것도 벼락치기를 한다고 벼락치기를 하고 아이들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못 걸어다니고 그랬었던 거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학교에서 크롬북을 활용해서 크롬북이 유일하게 장점이 뭐냐면 왼쪽에서는 학생들이 각 개인마다 크롬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는 체육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 미세먼지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그 작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 혼자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마침 핸드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크롬북으로 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크롬북으로 했을 때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통제가 할 수 있고 이걸로 조절해서 선생님 이렇게 이걸로 컴퓨터 게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거 애드민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이 뭐 와이파이 뭐 인터넷으로 뭐 어디 들어가 볼까 하고 페이스북 들어가 볼까 그러면은 이게 안 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소만 제가 적어 놓으면 학생들은 그거 말고는 이건 깡통이 돼 버려요. 크롬북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저걸로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아까 앞부분에서 봤다시피 성적을 학생들은 여기서 개별로 올리고 이제 4,200개를 다 저 혼자서 막 분류하고 그럴 필요 없겠죠. 자동으로 자신의 방에 누적해서 올라가니까요. 올라오고 여기서 바로 점수를 매기고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계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잘했어.
근데 잘했어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참 잘했어. 너는 아름답게 잘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견을 추가할 때마다 그때마다 의견은 모아줘요. 마치 의견 뱅크처럼. 또 생기부 엑셀 우리 아이언맨 뭐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가고 하잖아요. 생기부 이런 예시문들. 예, 그걸 내가 만들었던 그것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돼서 여기서 골라서 쓰면 돼요. 팔굽혀펴기가 안 좋아? 그러면 팔굽혀펴기 할 때 좀 더 넓게 해봐요 라는 게 딱 뜨고요. 클래스룸에서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항상 있죠. 언제죠? 네, 생기부 떴을 때. 예, 그때 아직 또 앨범을 딱 피우고 성실해 보여. 좋아, 성실해.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했었던 것 이렇게 누적을 기록되고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누적 기록을 한다라면 학생들이 한 명을 쳤을 때 얘 하루 종일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얘가 했었던 모든 기록들과 생각이 안 날 때 얘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쓸 말이 너무 넘쳐나겠죠. 네, 엑셀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 체육은 또는 어떤 이런 것들 과정주신 평가를 한다 치면은 지속적으로 누적 기록해야 되고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해서 자신의 기록을 계속 여기다 지가 적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누적해서 그 시간마다 자기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죠. 네, 교내 리그, 지역 리그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여기다가 자신의 뭐 리그 시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바로바로 변형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료 학교 심판들한테 각 지역별 심판들한테 수정 권한을 줘서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하고요. 여기는 축구를 담당했고 여기를 농구를 담당했고 여기는 저쪽 저기 뭐 부산에서 그 축구를 담당했고 여기서는 그거 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문서에서 이거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심판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피드백 줄 수 있을까요? 링크를 따서 수정 권한이 아니라 보기 권한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페이스북에 뿌리고 카톡으로 뿌리고 그러면 지 핸드폰에서는 언제든지 지금 올림픽이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게 경기 현황판이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선생님 이날 뭐예요? 저날 뭐예요? 클래스룸을 만들어지는 순간 학생들한테는 개개인의 캘린더가 생겨요. 클래스룸에 숙제 언제까지 해? 뭐 이거 해? 그러면 뭐 매일 또 게시판 붙이러 다닐 필요 없겠죠? 예약 시간, 마감 시간 딱 정해놓고 과제 주어지고 마감 시간 하면은 그 전날 학생들한테 뾰로롱 하고 가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숙제 안 하니?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전날 너 숙제해야지 라고서 이게 알아서 가요.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플립러닝으로 해서요. 학생들한테 동영상 보고 세 문제만 풀어와. 그렇게 하고 나면 학교 운동장 나와서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실제 학습 시간이 너무 확 늘어나요. 더 이상 운동장에서 너 앉아, 너 어디 가니, 또 화장실 가야 돼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요. 주의 집중이 훨씬 잘 됐었다라는 거. 예, 여기서 100점을 못 맞으면 못 나와요. 예, 학생들 운동장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일기를 썼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일기를 썼어요. 운동을 마치자마자 딱 3분 일기 쓰기를 했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북트럭 있죠, 북트럭. 일기장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 이 질질질질 끌고 갔다가 비 오고 바람 불고 학생들 선생님 제 거 잊어버렸어요. 누가 제 거 하지마 하다가 결국에 학생들한테 구글 설문지로 일기장을 만들어줬어요. 각 개인한테 구글 설문지 이렇게 뿌리면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자동으로 카피돼서 자기만의 설문지가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세 줄 일기, 스몰 스텝. 왼쪽에 가장 안 좋았던 일, 뭐 가장 좋았던 일, 가장 내일의 목표에서 세 줄 일기 쓰고 계속해서 과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생들은 결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함을 했는지를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부여해주고 학생들 과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제가 성적을 매길 수 있고요. 여기서 댓글을 달아줄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같이 온라인 신문 만들기를 했고요.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아웃 아시나요? 행아웃 아시죠? 아까 학기 초만 되면 학생들이 공포에 떠는 시간이 있어요. 셔틀런이에요. 셔틀런. 삐 뛰고 삐
히딩크가 괜히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셔틀러 있잖아요. 왕복 오래 달리기, 심폐 그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오늘 이거 할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들 막 극혐 막 개극혐 막 맨날 막 이 귀에 막 맴돌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학교 애들이랑 붙을 거야. 예? 어떻게요? 자, 앞에 봐.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보평에 저희 포천에 있는 체육 선생님과 보평에 있는 체육 선생님을 동시간대에 행아웃을 해가지고 스포츠 리그를 하는 거예요. 반대항전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시합할 때 저희는 보평이에요, 저희 성남이에요, 저는 여기는 포천이에요 해서 서로 인사하고 차렷 인사하고 학생들 자 준비하면은 되는데 보여지는 게 단체 점수로 이렇게 했거든요. 누적해서 누가 더 등급을 더 많이 하나 한 명이 포기할 때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즉각적인 피드백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트랑 연결을 시켰어요. 차트로 엑셀로 해서 연결을 구글 시트로 해서 연결을 시키면은 거기 차트를 하면은 학생들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때마다 애들 막 개거품 물고 막 하잖아요. 더 뛰어!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한일전 하듯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홍콩 3파전을 했어요. 홍콩에 또 체육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야 오늘은 애들아 3파전이야. 지난번에 성남이랑 했잖아. 홍콩, 성남, 포천 3파전으로 해서 예. 자 학생들 그럼 애들이 뭐 해온 줄 알아요? 지가 아는 중국어 모르는 중국어 따자 짜오 짜오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도 한국 애들인데 홍콩 애들이 아니라 그 홍콩 국제고등학교 그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데 네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이게 유튜브 라이브가 생중계가 가능하잖아요. 행아웃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행아웃이랑 연결이 되고요. 행아웃이 계속 실시간으로 되는 게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동중 2학년 1반 하자 막 화이팅하고 여기서 응원해주고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뭘 꾸미고 있냐면 이거를 기록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 사실 이걸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 또 여기 신민철 선생님이라고 구글 이쪽에 좀 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구에 계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랑 토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거기 어디예요? 라는 그 퀴즈로 해서 아무데나 이게 딱 짜고 한 다음에 20개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랑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성남이고요. 여기는 홍콩이고 여기에 음소거가 된 것 같으니까 여기는 포천 성남이요. 여기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3파전이니까 이 화면도 같이 노출시켜주면 학생들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스포츠 리그를 이제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하려고요. 구글 시트를 누구나 수정 가능하게 할 수 있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그 링크만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몇 교시에 이런 수업 할 거예요. 저는 몇 교시에 이거 할 거예요. 이거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판 붙을까요? 다른 학교랑 해가지고 공동 협력 수업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노출시켜 볼 예정이고요. 예, 웨비나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만 불러제끼라고 저는 포천인데 자꾸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교육청에서 불러제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30분 회의하려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오가 이제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회의하는 것들도 다 이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웨비나로, 행아웃으로 회의하고 훨씬 생각보다 몰입력, 그 업무에 대한 몰입력이 더 강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맥을 요즘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행아웃 맥주. 네, 맥주 한잔 하는 거죠. 네, 소주도 있네요.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구글 카드보드 이용해서 2,500원짜리로다가 이거는 기술 선생님하고 융합 수업을 해서 기술 선생님이 카드보드라고 VR 2,500원짜리 그거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요. 학생들이랑 수업하고 저는 이걸 VR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VR 360이라고 치면은 관련 그 VR이 나오니까 그걸로 하고 있고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학생들 현장 체험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화면. 어디 뭐 파리 뭐 에펠탑 가볼까 어디 가볼까 하면 그 현장에 이렇게 가고 싶은 곳
역사의 현장 등등등을 학생들한테 눈으로 스스로 검색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떤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딸이라면 영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그랬더니